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목 상태가 많이 회복되어 오늘 소식은 직접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기술의 새로운 단계 FSD 버전 14의 발전 상황부터 테슬라의 새로운 수행 모델이 될 로보택시,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최근 생산량과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데이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FSD 버전 14가 보여준 놀라운 발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영상은 오늘 새롭게 배포가 시작된 버전 14.1.2가 아닌 바로 이전 버전인 버전 14.1.1의 실제 주행 영상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드라이브 스루 구간에서의 성능은 가히 충격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FSD는 좁은 드라이브 스루 통로를 진입해 주문하는 스피커 앞에서 정확하게 멈춰 대기합니다. 이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우연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시도할 때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변수들을 바꿔가면서 테스트해도 매번 성공하는 놀라운 안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운전자가 주문을 마칠 때까지 FSD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데, 이는 차량 내외부의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주문이 끝나는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이번 테스트 같은 경우 창문을 계속 내리고 있는데 창문을 올리는 타이밍을 활용해서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의 전진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창구에서의 움직임은 더욱 놀랍습니다. 운전자가 "Thank you so much라고 말해도 차량은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FSD는 이 말을 단순한 키워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를 돌려받는 시각적 정보와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종합하여 결제가 완전히 끝났다고 판단한 후에야 비로소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는 FSD가 음성 정보와 시각 정보를 융합해 인간처럼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음식을 받는 곳에서도 완벽한 정차 후 음식이 나올 때까지 여유롭게 기다립니다. 이 과정에서 차 안에서는 계속해서 설명하는 목소리가 들리지만 FSD는 반응하지 않다가 음식을 건네받고 직원의 인사가 끝나자마자 부드럽게 출발합니다. 결론적으로 시각과 청각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정지 및 출발 시점을 마치 의식 있는 것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미 버전 14.1.1만으로도 도로 위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신사적으로 양보해주는 등 단순한 주행 보조를 넘어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테슬라 AI의 수장 아쇼크는 바로 오늘 버전 14.1.2의 배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고, 그 핵심 기능이 방금 업데이트 노트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매드맥스라 불리는 신규 주행 모드입니다. 이 모드는 기존의 가장 적극적인 모드였던 허리보다 더 높은 속도와 잦은 차선 변경을 수행합니다. 기존 허리 모드만으로도 충분히 역동적인 주행이 가능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모드를 추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과 성숙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로보택시의 미래에도 중요한 시그널을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로보택시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일반 FSD보다 약 6개월 정도 앞서 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FSD의 발전은 로보택시 FSD가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전은 다가오는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올해 말까지 로보택시에서 안전 드라이버를 제외하겠다는 기존의 발표를 재확인해줄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신규 매출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테슬라는 작년 위 로봇 이벤트에서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전용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공개하며 미래의 도시교통의 청사진을 제시했었죠. 그런데 최근 이 자율주행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새로운 광고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얼마 전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디즈니의 영화 트론과 협업하여 쿵푸 동작을 선보였고, 오늘 테슬라 공식 계정은 다시 한번 트론을 연상시키는 옵티머스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과거 테슬라 차량의 방향 지시등 소리가 트론 사운드로 변경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테슬라가 트론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이런 업데이트를 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는 FSD 소프트웨어를 광고와 결합시킬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즉 이미 판매된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지속적인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난 2주 전 영상에서 로보택시가 운행 수익만으로도 돈 복사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막대한 광고 수익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인 로보택시 시대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된 테슬라 커리어 사이트에 따르면 테슬라는 여러 주에서 로보택시 관련 인력을 채용하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네바다, 그리고 텍사스 이 4개 주에서는 라이드쉐어 차량 운행 지원 전문가 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가장 먼저 안전 드라이버가 없는 완전 무인 로보택시가 운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는 테슬라가 여러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를 위해 물밑에서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며 이와 관련된 더 구체적인 계획은 다가오는 테슬라 어닝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시에 오늘 자율주행 경쟁에 새로운 불을 지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웨이모가 2026년 영국 런던에서 운전자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웨이모는 차량 운영 파트너인 무브와 협력하고 서비스 개시에 필요한 허가를 얻기 위해 영국 정부 및 런던 교통 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테슬라에게 결코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큽니다. 테슬라라는 단일 기업이 전 세계의 복잡한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홀로 해결하는 것보다 웨이모 같은 여러 기업이 함께 각국의 규제 장벽을 허무는 노력을 한다면 자율주행 시대는 더욱 빨리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길을 닦아 놓으면 가장 뛰어난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테슬라에게는 전 세계라는 더 큰 무대가 더 빠르고 쉽게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한편 오늘 미국에서는 델라웨어주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항소가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심입니다. 이 사건은 명확한 성과에 대해 주주들이 2번이나 압도적으로 찬성한 보상안을 판사 한 명이 자신의 논리로 뒤집어버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테슬라를 시작으로 수많은 거대 기업들이 법인 주소지를 옮기는 이른바 탈 델라웨어 현상이 가속화되었고 그 결과 델라웨어는 막대한 기업세를 이루며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자업자득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상식과 무관한 판결의 대가를 뼈아프게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오늘 진행된 항소는 단순히 머스크 개인의 보상안을 넘어 델라웨어주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상장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CEO의 보상을 결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선출되지 않은 판사가 결정해야 하는가, 이것이 본질입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답을 알고 있기에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며 델라웨어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델라웨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테슬라의 생산 능력 역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기가 텍사스에서 50만 번째 차량 생산을 축하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지난 4월 11일에 40만 대 생산을 발표한 지 불과 178일 만에 10만 대를 추가 생산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가 텍사스의 생산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기에 더해 테슬라의 핵심 공장인 기가 상하이 역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확장을 진행 중이며 확장이 완료되면 연간 생산량이 200만 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테슬라 전 세계 생산량의 65%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처럼 두 핵심 공장에서 동시에 생산량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테슬라가 미래 수요에 대해 얼마나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감은 실제 판매 데이터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보조금 축소와 같은 일시적인 요인을 전체 트렌드인 것처럼 과장하는 질 낮은 노이즈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올해 9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국가에서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은 꺾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는 특히 다가올 4분기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보조금 삭제로 테슬라의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지난 10월 3일 정리한 것처럼 중국에서는 오히려 내년부터 보조금과 취득세 면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차량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올 4분기에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의 강력한 판매량이 미국의 판매 감소분을 상당 부분 상쇄하거나 심지어 이를 뛰어넘어 전체 판매량을 더욱 성장시킬 잠재력까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의 주간 보험 등록수를 통해서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4분기 첫 번째 주 테슬라의 중국 주간 판매량은 지난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 전반의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테슬라의 국가별 9월까지 누적 판매량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국가는 단연 한국입니다. 그 어떤 국가보다도 폭발적인 판매량 증가를 선보이며 지난 3분기 인도량 증가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지난 2024년보다 누적 판매량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테슬라 판매량의 패턴을 기억해야 합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은 분기 기준으로는 분기 마지막 달, 연간 기준으로는 4분기에 집중됩니다. 현재 중국 판매량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는 만큼 올 4분기에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2025년 전체 누적 판매량은 2024년을 무난히 뛰어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자율주행 시대는 기술적으로 벌써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난관이 있었고 앞으로도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테슬라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명확하며 그 길 위에서 그 어떤 기업보다도 뛰어난 혁신을 성취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